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3들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수시 준비를 고2 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진학을 위한 준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최근 발표된 2019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서 맞춰 고2들을 위한 진학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국내 최고의 진학 전문가이신 오종훈 종로학원 하늘교육 평가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저 얼마 전 2019학년도 이제 대학 입학 전형이 발표가 됐어요. 예. 그게 지금 고2들인데 예. 19학번이 되는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올해 진행되는 2018학년도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많이 달라졌다고 하면 놀랄 테니까. 근데 사실은 뭐 큰 틀에서는 2018 입시, 2019 입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능은 영어 절대평가로 그대로 가져가고요. 예예. 그리고 선발 방법에서도 수시 정시 그대로 가져가니까 예예. 큰 틀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다만 미세하게 예예. 수시 선발 비율이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예. 대학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 100%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2018 고3들 입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서 예예. 세부적으로 조금 달라진 것은 뭐 대학별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예예. 그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달라진 정보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이게 달라지는 예, 그렇죠. 게? 보통 학교에서 이제 그 각 학년도별로 전형 계획을 발표하는데 네네. 올해 이제 4월 말까지 다 전국 대학들 다 발표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대해서 예, 그렇죠. 예. 서울대도 발표하고 연대 발표하고 예. 모든 대학들 다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서울대를 또 예를 들면은 네네. 거의 작년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예. 뭐 모집이나 한두 명 차이만 있을 뿐이고 예. 거의 동일하게 됐는데 네네. 연대 경우는 논술고사 그 수시 논술 전형이죠. 요 예. 부분이 논술 100%로 전에 같으면 논술하고 학생부를 결합시켰는데 예. 그게 바뀐 점이 있고요. 그리고 서강대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예. 정시에서 선발할 때 예. 보통 문과 학생들은 문과 모집 단위로 지원하게 돼 있고 예. 이제 이과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과 모집 단위 지원한단 말이에요. 예. 이걸 아예 문호를 다 터버렸어요. 이제. 아, 서강대 같은 경우 문과이과가 구분이 없는 구분 거예요?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 문과라는 것은 뭐냐면 수학을 뭐 수학 나형 치는 그렇죠. 수험생인데 그렇죠. 좀 쉬운 수학 나형 치는 수험이죠. 그 쉬운 수학 나형을 치러도 예를 들면 서강대 20계열을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다만 가형 가중치를 10% 두긴 하는데 그 가중치는 뭐 사실 나형에 비해서는 크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강대 같은 경우는 문이과 교차 지원이 완전 허용된다. 정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2018학년도하고 2019학 큰 차이는 없는데 예. 학교별로는 차이가 좀 차이가 나는 있네요. 대학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대학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 경우와 같이 차이 네네. 거의 없는 대학도 있고 예. 연대와 같이 약간 미세하게 예. 변화를 준 대학도 있고 이렇게 대학마다 다르다 보니까 예. 대학별로 좀 찾아보시는데 다만 그 바뀌더라도 약간의 변화 정도를 줄 뿐이지 큰 틀에서는 또 같이 가자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큰 틀을 보시고 미세하게 바뀐 부분들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빠르면 빠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정보를 이제 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고2 경우는 뭐 저는 항상 이제 현실에서 가장 철저히 하는 것 이걸 저희는 강조하는데 고2는 당장은 뭐 학교 시험에 가장 충실하게 준비해야 학생부를 되고요. 위해서. 그렇죠. 학생부니까. 왜냐하면 수시에서 어쨌든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시 전형은 어쨌든 학생부 중심 전형을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부 성적을 가장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학생부 성적이라는 것은 1번은 시험, 그죠? 중간고사, 그다음에 기말고사가 또 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시험에 대한 대비가 없을 때는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동아리 활동 등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네네. 독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네네. 이런 것은 또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열심히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근데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고2 때 선생님 좀 고2 망했어요. 고3 때 커버할게요. 왜냐하면 고2는 40%밖에 안 되니까 학생부에서 보통 뭐 고3 때 성적을 60% 반영하고 고2 때 성적 뭐 40% 뭐 10%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2 때 못한 거 고3 때 선생님 저 커버할 수 있어요. 이러거든요.
예, 뭐 고2 때 1학기를 전략적으로 못 보게 해서 못 봐서 고3 때 잘 볼 수 있는데 네네. 그거는 뭐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고2 1학기를 좀 망쳤는데 예. 그 망친 이유를 이제 서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고1 때는 이제 공통과정으로 좀 준비를 해오다가 고2 때 보통 문이과 이렇게 구분돼서 그렇죠. 결정돼서 과목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과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과 배우는 과목이 또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때 고2 1학기를 놓친 경우도 있고 음. 또 하나 어떤 때 많이 놓치냐면 이제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맞아. 저 중요한 성적 시험 대비 내비두고 맞아. 활동만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봉사활- 비교과 막. 예. 비교과를 준비해서 동아리 활동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내일이 시험 면밀도를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봉사 활동도 뭐 좋긴 하지만 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 오히려 저 비교과 활동 때문에 예. 시험을 망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망치기 전까지 모르고요. 비교과 활동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망치는 것은 나중에 성적 보고 알아요. 그런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고2 2학기 때는 또 성적이 바뀌는 경우도 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설령 좀 못 봤다 하더라도 예. 고2 2학기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예. 고3 2학기가 또 남아 있으니까 네네. 사실 또 고2보다 고3에 대한 비중이 보통 큽니다. 그죠. 네, 크기 때문에 상황이라기 진짜 아마 크죠. 이번 혹시 못 봤다고 하면 네네. 나는 전략적으로 망쳤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은 그렇게 망치면 안 되고요. 예. 고2 2학기 때 열심히 준비하시고 당장은 또 고1 2학기 기말고사도 있으니까 그 시험을 잘 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수시하면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야기는 비교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비교과 준비는 어떻게 계속 철저히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그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비교과 점수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긴 하다 예, 그러더라고요. 비교과는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교과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 비교과를 그다음 이제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원래 비교과라는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원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학생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업 활동도 거기에 또 포함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저 자율 활동도 다 포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 이외의 기간에서는 그걸 많이 활동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고3 때보다는 고1, 2 때 많이 하는 게 그때 좋다.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또 시험 기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하고 있고 고3 때 가면 아주 기본적인 활동 정도로만 준비하시면 되니까 일단 지금 보시면 고2 때는 일단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눈치껏 하셔야죠. 내일 당장 시험인데 뭔 동아리 활동입니까? 그거는 좀 약간 자제하시고 그렇죠. 일단 시험 기간 아닐 때 예를 들면 중간고사 끝났는데 또 기말고사 준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좀 저 스트레스 전환하는 겸해서 어떤 그 비교 활동에 충실하게 하시는데 일단 시험 기간 또 시험 기간 2, 3주 남겨놓을 때는 그때는 시험이 중요하니까 시험 열심히 하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교과에 빠지지 마라. 예. 근데 이게 지금 요번에 이제 나온 걸 보면 이제 전국의 이제 수시 비율을 이제 55%를 차지하는 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은 55%인데 서울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7.6%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럼 서울 주요 대학은 이제 교과 전형보다 비교과 비율이 더 중요한 건가요, 이게? 그보다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그 학교의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교과 성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2 분들, 그러니까 고2 학생들의 어떤 수시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학교 공부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너무 저는 수능 준비해요. 학교 성적 아니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은 없도록 이 방송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 접근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 수업이 결과에 대한 수업보다는 과정에 대한 수업을 강조하는 겁니다. 원래가. 맞아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또 권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준비하는 것이 또 요즘의 GP를 준비하는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고2 친구들, 그러니까 2019학년도 이제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맞춰서 보면 이제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그냥 뭐 원서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전형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학생부에 따른 이제 지원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좀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학생부가 예를 들면 이렇죠. 일반 고고 학생인데 1등급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또 교과 전형이든 이걸 또 공략해 보시는 것이고 또 이제 2등급 때에서 3등급 때 정도 되면은 또 일반고 기준에서 또 상위권 대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경우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한번 녹화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정시까지 바라보고 또 이제 큰 틀에서 학생부 성적보다는 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이 단기간에 수험 준비는 강한데 이 장기간에 수험 준비를 잘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또 이 두뇌 돌아가는 머리가 그렇죠. 누구는 이제 뭐죠? 그 학생 내신 대비를 또 오히려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 또 수능 시험에 가서 불가피하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험을 좀 잘 준비 안 해도 뭔가 이게 그쪽 머리가 잘 개발돼서 수능을 잘 보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내신보다는 수능이 좀 확실히 강점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들 경우는 아직도 정시가 또 다른 하나의 또 갈 수 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굳이 뭐 완전하게 수시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정시까지 병행하는 전략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부가 입시에서 지금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점점 이런 방향은 계속 갈 것 같으세요? 네, 학생부 중심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약간의 중간 다리 정도로 논술 전형이 아직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 큰 성과를 내는 학교들 보면은 서울 강남권 일반고, 또 지역 자사고, 그리고 또 지방의 비평준화 선발고 학생들, 이들 학생들이 은근히 논술 전형에 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특목고 가운데 외고, 국제고, 과학고 학생들은 특기자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갑니다. 논술 전형을 좀 덜 지원해요. 그래요? 예, 의외네. 왜냐하면 이제 그쪽 학생들 그쪽으로 또 좋은 대학을 많이 또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틀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도 모든 학생도 다 잘하는 볼 수 없잖아요. 특목고, 그렇죠, 자사고 그렇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중위권 이하 학생들이 논술 전형 지원하는데 그만큼 또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틈새 또 그거에 또 다른 강점 있는 학생들을 보면 뭐 지역 자사고 또 비평준화 선발고 서울 강남권 일반고 이 학생들은 또 논술 전형에 좀 상대적인 강점이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학교의 경우에서도 내신이 잘 안 나와요. 내신 안 나오는데 그 내신이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또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지원하기는 또 만만찮아요. 그래서 그들 학생들이 또 다른 논술 전형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논술 전형을 한번 또 과감하게 놓고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논술 전형은 그렇죠. 경쟁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요. 세기 때문에 롯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들 정도의 학생들에서 좀 준비된 학생들 경우에서는 로또가 아닌 조금은 가능성 있는 가능성의 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서는 논술이 한 2018학년도랑 비슷하게 유지되나요?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018 올해부터 이제 뭐죠 고대가 폐지돼서 그렇죠. 2019도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가 폐지된 거 빼고는 다 모든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그대로 보고요. 일부 대학들은 또 이게 논술고사 신설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성신여대 경우가 이제 2019 때 신설했는데 이 중에서 또 남학생들은 갈 수 없는 대학이죠. 어쨌든 간에 몇 개 대학은 신설해서 2개 대학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선발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학에 따라서 좀 줄이긴 했죠. 그래도 수시에서 학생부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이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은 논술 전형이니까 그 전형을 한번 또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남학생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학생부에서 그 남녀 학생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봐도 되나요 이게? 예, 뭐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이 뭐 꼭 성별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아니 이 얘기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서요.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남학생 같은 학생도 있고 남학생 같으면서 여학생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완전하게 차이는 안 나는데 대체적으로 남학생이 조금 준비가 좀 이렇게 조금 덜 되는 경우도 전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맞기 때문에 조금 뭐 비교과도 안 채우고 예 그렇죠. 뭐 괜히 자신감을 갖는데 그렇죠. 그럴 필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중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좀 그러니까 학생부라는 게 한 번에 준비되는 그러니까 저거 학력고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준비가 되는데 학생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고2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 게 맞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부라는 것이 시험이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중간, 기말 4번의 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번 시험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중간 그리고 그 기간마다 또 뭐 토론대회다 경시대회다 또는 또 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상 실적을 어느 정도 잘 기록하려고 하면 그 대회 참고해서 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또 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서 또 그 기록도 또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1년 12달이 어떤 그런 학생부 이제 준비하는 기간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힘들죠. 너무 머리 아플 것 엄청 같고요. 스트레스 받고. 그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험 기간 이후에는 학교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자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활동들이 들어간다. 다만 이것이 그냥 활동만 가지고 기록이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기록되는 정도에서만 신경 쓰는 것 정도이지 학생으로 보면 그냥 보통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뭐 일부에서는 고1 때부터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학생부 같은 경우에. 예, 그렇죠. 고1 때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맞죠. 왜냐하면 고1 때부터 성적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또 요즘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1, 2, 3학년이
큰 틀에서는 다 선택형 교육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필수로서 뭐 국영 수사가 다 기본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학년별로 다 별도로 고1 수학, 고2 수학, 고3 수학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연결되니까. 예, 연결되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고1서부터 입시는 시작된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걸 입시를 너무 수험 부담 차원에서 가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냥 예전에도 사실 학부모 때도 시험 왔습니다. 그렇죠.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학생 없어요. 일단 그때도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 정도보다 좀 더 부담이 있는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담이 있는 시험이든 부담 없는 시험이든 간에 의뢰해 봅니다. 이제 또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는 잘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시라든지 입시 정보 이렇게 컨설팅 이런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동영상을 보면 되게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단순한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비교과를 잘하면 종합전형을 보는 거고 교과가 좋으면 교과 전형 이렇게 그냥 단순하고 준비하는 게 맞나요? 뭐 일단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 자체 표현이 학생부 교과는 교과만 본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학교 성적만으로만 그렇죠. 학생부 교과 성적 내신 뭐 국어 1등급, 영어 2등급 그 등급만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비교과를 포함한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해요. 근데 종합이라는 표현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교과 플러스 비교과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비교과를 좀 세분화시키면 수상 실적,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 교과만 보는 경영에서는 굳이 비교과를 또 안 보니까 활동에 대한 그 뭐죠 이런 성과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 의미인데 근데 대체로 지금 봐서는 또 이게 되게 복잡할 것 같고 또 이게 뭐죠 별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학생 교과 성적이 잘 준비된 학생은 종합 전형으로 봐서도 비교과도 잘 준비가 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일본적으로. 다 연결이 되네. 예, 연결은 되냐면 제일 좀 안타까운 경우가 수상 실적도 없는데 교과 성적도 영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친구 생각납니다. 예. 제 집안에 한 명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이게 교과 성적이 좋으면 비교과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또 좋아진다는 것도 또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이제 다만 이제 또 이렇게 잘해서 또 교과 성적은 또 상대적으로 낮은데 비교과 열심히 해서 또 평가를 잘 받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다 보면 뭐 등급을 좀 더 0.5등급 정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걸 좀 고려해서 지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편하게 해주셔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죠. 2021학년도 이제 수능 개편 이야기가 이제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3 학생들 이제 수능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2021학년도 왜 수능 개편을 하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게 2015학년도 이제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이제 수능 개편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는 발표가 안 나왔지만 이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중3의 수능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송을 이제 하면서 네네. 제가 사전에 정보를 받은 거로 따지면 네네. 이 방송을 주로 중학교 학부모들이 좀 많이 들으세요. 이 뭐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대입은 그냥 뭐 근데 자기 일이 아니 당장 일이 아니니까 참고해서 들을 필요 있지만요. 이번 7월달에 발표되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중3 학생들이 3년 뒤에 치르는 입시를 결정하는 시험이고 수능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발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제 현재까지 통일된 안으로 나온 거는 통합 과학, 통합 사회라고 해서 이것을 뭐 이제 같이 볼 것 같다 정도.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그러니까 물리화학 이것도 하나의 과학.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 지리, 뭐 사회 이런 거 다 하나서 또 하나의 이거를 이제 사회.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같이 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요. 수능에 대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는 것은 현재까지로 보면 절대평가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편이긴 한데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볼 사항이 뭐냐면 현재 중3 학생들이죠. 중학교가 이제 뭐죠 내년도 들어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를 할지 상대평가를 할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네요. 오히려 수능 절대평가냐 여부는 3년 뒤에 또 대학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그거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큰 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크게 준비 큰 들어가서도 준비할 수 있는 그죠.
큰 준비상에 알 수 있는데 예. 당장 고등학교 내신이 예.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는 것은 고교 유형을 선택할 때 고교에 선택할 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팟방송에서도 아마 7월 달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뭐죠? 내신을 절대평가냐 좀 뭐 상대평가냐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진즉했어야 돼요.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그 결정이 되면은 그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아마 발표할 얘기하는 이런 방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그때도 모시면 수능도 마찬가지죠. 영광입니다. 미리 예약을 그럼요. 저 모실 수 있으면 수능 좋겠습니다. 절대평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고교 유형을 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거의 결정인 지 얼마 안 남은 거죠. 왜냐하면 현재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입시 전형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1단계 발표 나온 대학도 있을 것이고 발표한 학교 대학이 자꾸 대학을 얘기하니까 이제 2, 3단계 지나다 보면 7월 달에면 거의 학기 절대 발표합니다. 그런데 영재학교는 이미 입시가 전형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 보시겠지만 영재학교를 준비한 수험생들은 사실상 수험 준비가 중2 때부터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중3 4월 달에 옷을 쓰다 보니까 그때 과학고 원서 접수가 7, 8월 달에 있습니다. 보면 그때 8월 달에 보통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막 직전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실제 아마 고교 진학에 대한 결정에 대한 큰 틀은 외고 국제고를 보내는 수험생들 그다음에 자사고를 보내는 수험생 학부모들이 아마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거기를 보내는 것이 우리 자녀분들의 대학 결정할 때 유리할지. 그렇죠. 우리 유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때는 또 학령 인구도 확 줄잖아요. 중3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잘 보고서 결정해 보시는데 염려는 많이 되시겠지만 또 하나 또 어떻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행복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중3 수험생들은 예전보다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더라고요.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 갑니다. 그러니까요. 웬만한 대학 가고 원하는 대학 갈 때에 약간의 골치 아픔이지. 확 줄더라고요. 그런 거는 지금은 이제 수험생 입장이니까 보통 의뢰 입장입니다. 의뢰 입장. 그렇죠. 의뢰도 아니죠. 병 전까지 가는데. 근데 그 당시 가면 수험생이 대접받는 갑이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뽑아가라. 이렇게 그렇죠. 할 정도 되니까 그거는 좀 행복한 측면인데 입시가 막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건 골치 아프면은 그때 잘 참고해서 고등학교 지원 전략이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이야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희 뉴스로 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기자분들이 쓰는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수능의 절대 평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등학교 내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내신이 절대평가 아니냐가 학교 결정할 때 크게 오늘 방송에 꿀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요즘 입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들으시고 확인하시면서 입시 준비하시는 그래서 아마 게 좋을 것 만약에 같아요. 이제 절대평가를 갈 경우와 상대평가 갈 경우 또 이제 수능이 절대평가 될 때와 또 아닐 경우 그렇죠. 고교가 이제 뭐 과연 이제 예전에 학군제가 부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내신 쫓아서 또 좋은 학교 자기가 또 원하는 그 지역 발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그 변곡점이 7월 발표에 날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내신의 절대평가 여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능 절대평가 여부에 따라서 또 고교 유형 정할 때 또 상당히 참고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을 최종 결정이죠. 지금은 논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논의되는 거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행정이고 집행이 돼야 돼요.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2021학년도에 수능은 절대평가인데 내가 간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예요. 내신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저 오종훈 이사님 나오셔가지고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 들었고 좀 꿀팁을 들은 것 같아요. 2021학년도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지금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준비하라 얘기하는 건데 학교 성적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여러분들 학교 준비하시면서 하는 게 바로 수능 준비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거 명심하시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참 힘듭니다. 얼마 전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게 보통 유명하신 분입니다. 중졸학년에 막노동꾼이셨는데 두 아들을 직접 가르쳐 이제 서울대를 보낸 이제 감동 휴먼 스토리 주인공이시죠. 노태권 최원숙 부부가 이제 강의 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의 말려에는 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요. 여러분 조금 늦을 뿐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를 기다리는 내가 있고 너를 기다리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천천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